파트 1. 새벽 오는 시 42분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 국도변 정차 구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봄 새벽 공기 속에서 시동이 꺼진 냉동 탑차 한 대가 비상 깜박이를 켠 채 멈춰 있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차량에서 새어나오는 약품 냄새를 이상징후로 기록했고, 잠금 장치에는 급하게 바꿔단 듯한 개조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경찰은 차량 내부를 시신 보관용으로 전용 개조한 정황을 즉시 확인했다. 내부 온도는 2.3도. 천장에는 산업용 열교환기가 추가 장착되어 있었고, 검은색 시신백이 규격화된 상하단 레일에 두 줄로 정렬돼 있었다. 총 52구. 증거 표식이 빠르게 부착되었고, 현장 기록 사진에서는 번호표가 매겨진 가방 손잡이, 형광색 매직으로 표기된 알 수 없는 코드,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포말데하이드 용액 포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영상은 취재 기반의 재구성으로 등장인물과 일부 단체명은 가명이며 실제 사건과 유사하더라도 우연입니다. 모든 서술은 공개자료, 가상증언, 합리적 추정에 근거합니다. 초동 감식 결과 탑차 후문 실링에는 공업용 실리콘이 덧대어져 있었고, 차량 외부 번호판은 도색으로 흐릿하게 덮은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차량 조향부 하단에서 보조 GPS 장치를 분리해 확보했으며, 오염되지 않은 타이어 트레드에서 골재가루가 검출됐다.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차량은 전날 밤 11시 18분경 광주 방향에서 순천 도심을 경유해 국도변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탑차와 일정 구간 동행한 흰색 승합차 한 대는 이후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 승합차의 존재는 수사의 첫 번째 변수로 기록됐다. 조사팀은 시신의 외표 검사를 위해 차량 내부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100 하나하나에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일부 백에는 의료용 라벨이 제거된 흔적이 있었고, 몇몇 채는 영문과 한글이 혼재된 스티커 잔사가 보였다. 가방 내부에서 회색 천 조각과 흰색 섬유가 함께 나왔는데, 감정관은 이를 병원용 침구류 섬유로 추정했다. 현장 채취한 공기시료는 즉시 국과수로 이송되었다. 기자단이 확보한 내부 사진에는 장기간 보관 흔적과 단기간 이동 흔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가 찍혀 있었다. 수사팀은 도심에서 수거되어 일시적으로 재집결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지려던 중이라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수거된 디지털 증거는 탑차 내부 천장 근처에 은닉된 소형 비가시성 카메라였다. SD카드는 비어 있었지만 카메라 모델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원격 온도 관리와 함께 쓰이는 장비와 동일했다. 이는 내부 상태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며 관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차량 조수석 발판 아래에서 하늘 콜드체인이라는 낯선 물류회사 로고가 찍힌 납품 영수증 조각을 확보했다. 사업자 정보 조회 결과 해당 회사는 주소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다. 사건 발생 즉시 순천경찰서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유기치사 또는 사체 은닉, 사문서 위조, 사체관리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열거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단일 현장에서
52구가 동시에 발견된 전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이는 조직적 사체 유통 혹은 불법 보관망을 의심케 하는 규모다. 국도변이라는 장소 선택, 비가시성 카메라, 보조 GPS,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라는 조합은 단순 범죄를 넘어선 시스템을 암시하고 있었다. 조사팀의 첫 과제는 신원 확인이었다. 일부 시신은 표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반면 일부는 건조화와 경미한 변색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차이는 보관기간의 편차를 암시했다. 외상의 직접 소견은 제한적이었으며 다수에서 생전 손상보다는 사후 관리 흔적이 강하게 관찰됐다. 이 초기 사실들의 교집합은 의료 장례 시스템의 경계지대에서 발생한 회색 거래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단정일 수는 없다. 수사팀은 원인 규명 전에 추측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1차 감정 보고서는 공기 시료에서 포말데하이드, 메탄올, 페놀류의 미량 검출을 확인했다. 이는 병원 채취, 방부 처리, 시신 관리 과정에서 쓰이는 대표적 성분들로 알려져 있다. 차량 내부 레일 구조는 공장 제작품이 아니라 선반 유통업체에서 조립된 맞춤형 부품으로 추정됐다. 볼트 머리에는 소량의 방청제가 도포되어 있었고 이 방청제 성분은 여수의 특정 해상 물류 창고에서 판매되는 제품군과 동일 계열이라는 전문기관 의견이 첨부됐다. 조사팀은 탑차 ECU 데이터를 복구해 과거 정비 이력을 역추적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3개월 전 냉동기 컴프레서를 교체한 기록이 존재했으나 차량 소유주 명의는 하늘 콜드체인으로 일치했고 연락처는 해지된 선불유심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번호판은 도난 신고된 차량의 번호와 동일하게 도색되어 있어 실물 번호판 교체가 아닌 시각적 위장이었음이 드러났다. 장비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전문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 회피에는 일정 수준 유효한 수법이다. 탑차 내부 시신백의 지퍼 손잡이에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교차 혼입이 확인됐다. 일부 손잡이에는 미세한 섬유 먼지와 파란색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감정관은 장례식장 출납실에서 흔히 쓰는 도장용 잉크와 성분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시신의 손과 발에서는 절단 소견이나 명백한 폭력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다수에서 정맥절개 자국 혹은 사후 세척으로 의심되는 미세 상처가 관찰됐다. 특이사항으로 몇 구의 흉부 전면에는 Y자 절개 후 봉합의 흔적이 매우 정교하게 남아있어 사후 해부 실습 또는 병리 해부 후 재봉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CCTV 추적은 사건의 시간축을 좁혔다. 전날 오후 5시 07분 광주 외곽 고가도로 아래 설치된 스마트 카메라에 동일 차종의 탑차가 포착됐다. 당시 화물 적재 중량을 추정하는 도로 센서 데이터는 정상 적재 상한선 초과를 기록했다. 차량은 1없시 56분
광양 인근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고 이때 흰색 승합차가 합류해 18분가량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휴게소 관리자 진술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 차량 사이를 오갔고 그중 1명은 흰색 의료용 신발을 신고 있었다. 관리자 진술은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CCTV와 신용카드 결제 기록 대조가 진행 중이다. 다음 단계는 출처였다. 조사팀은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등 인근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요양원, 화장장에 공문을 보내 최근 6개월간의 사망, 안치, 이송 기록을 일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초기 대조 결과 몇몇 소형 장례식장의 안치 후 화장 기록에서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의 중복 기재가 눈에 띄었고 화장장 배차표에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례식장의 차량이 같은 화장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서상으로만 처리된 허위 화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자체 통합전산의 입력 로직을 검토하며 현행 보고체계의 구멍을 확인했다. 비공식 소스는 이미 소문을 전했다. 몇 년 전부터 남해안권 일대에 실습용 시신이 암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수사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수사 기록은 출처, 경로, 동기의 순으로 가설을 나열하고 딱 단계별로 반증 가능성까지 병기했다. 결론은 아직 보류 상태였다. 팟스림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이 도착했다. 52구 중 19구는 사망 시점이 비교적 최근 수주 이내로 추정되었고 21구는 수개월 이상 보관된 흔적, 나머지는 기간 추정이 유보되었다. 외상성 손상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다수에서 자연사, 만성질환성 사인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열거되었다. 특기할 점으로 7구는 병리 해부 흔적과 교육용 표식, 비가시성 잉크 흔적이 띠 미약하게 남아있었고 3구는 치아 및 치근 상태로 보아 치과대학 실습 도중 이탈 가능성이 검토됐다. 다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증자와 일치하는 데이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문 채취와 안면 골격 기반 치아 대조가 병행됐다. 12구에서 국내 실종자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와 부분 일치가 나왔다. 확인된 신원 중 다수는 요양시설과 관련이 있었고 시설 사망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 사례였다. 한 사례에서 유족 측은 3개월 전 화장장을 이용했다는 영수증과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시했으나 화장장 관리대장에는 해당 사망자 이름과 장례식장 명의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즉, 서류상 화장은 완료되었지만 실제로는 유고를 인도받지 못한 이상 기록이 드러났다. 장례업계 종사자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유족이 적고 비용이 빠듯한 경우 장례식장이 패키지로 처리하면서 유골 수습 절차가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그레이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업계 전반의 행태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본 사건과의 직접 연관도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특정 장례식장, 가칭 신진 메모리얼과 소규모 화장장, 그리고 하늘 콜드체인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간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적했다. 국과수 화학 분석에서는 일부 시신에서 비전형적 농도의 방부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단기 안치용 처치보다 오랜 기간 형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농도와 유사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다. 수사팀은 최근 호남 영남권을 돌며 개최된 엠바밍, 시신 보존 처리 세미나 명단을 확보, 행사 주최와 바이오 교육 연합이라는 비영리 단체 간 금전 거래를 추적했다. 행사 사진에는 행사장으로 반입되는 대형 항온 박스가 포착되어 있었고, 사진의 메타데이터에는 여수와 순천이 지리택으로 남아 있었다. 또 다른 축은 항만이었다. 여수 국가산단 인근 창고지대에서 교육용 모델 명목의 통관 물량이 일정 주기로 들어오다 재수출되는 흐름이 관측됐다. 세관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물량 대비 재고 증빙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라인은 사건 차량이 바다에서 육지로 다시 내륙으로 이어지는 허브의 일부일 가능성을 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파트소, 탑차의 차대 번호는 일부 식각이 지워졌지만 도어 내부 힌지 부위에서 원본 판금 흔적과 초미세 각인 일부가 확인됐다. 제조사 협조로 생산 이력 조회가 가능해졌고, 초창기 등록 명의가 부산의 한 수산물 운송업체로 확인됐다. 이후 중고시장 거래 2번을 거치며 하늘 콜드체인으로 귀착된 흐름이다. 조향계통에 부착된 비상 GPS는 시중 모델과 달랐다. 메모리칩 복구를 통해 비활성화 전 이동 경로가 일부 재구성됐고, 지난 6개월간 여수 돌산, 고훈 도양, 완도 금일항 인근의 비등록 야적지에 반복적으로 정차한 기록이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하늘 콜드체인의 등기이사 이름으로 확인된 최도윤이라는 인물을 추적했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의 오피스텔이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우편만 수령하는 사서함형 임차였다. 대신 순천 외곽의 창고형 부동산에 동일인 이름으로 임대한 기록이 있었고, 임대 계약서의 보증금은 바이오교육연합 명의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의 흐름이 조직 간 연계를 시사했다. 야적지 드론 촬영 영상 분석에서는 밤 시간대에만 드문드문 진입하는 탑차와 승합차의 패턴이 포착됐다. 여수 돌산의 한 폐창고에서는 일회용 방진 마스크 상자가 대량으로 버려졌고, 상자 측면에는 광주 소재 위생자재 도매상의 납품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창고 내부에서는 냉매가스 캔, 산업용 냉동기 부품, 시신백 손잡이 부속, 그리고 해체된 금속 레일 조각이 쏟아졌다. 장부는 없었다. 대신 오래된 프린터 출력물에서 로우 슬롯, 하슬롯, 회차, 색상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이는 시신을 상하단 슬롯에 배치하며 회차를 관리했다는 시사점으로 기록됐다. 한편 화장장 전산 기록에 접근한 디지털 포렌식 팀은 특정 시기에 스캐너 오류를 핑계로 수동 입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기간은 신진 메모리얼 장례식장의 장부 기록 공백과 겹쳤다. 수사팀은 이 겹침이 우연인지 혹은
의도된 시스템 허점 이용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산 도입업체 엔지니어를 참고인으로 불러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로그에는 관리자 권한 접속 기록이 야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파트5 신원 확인 결과는 가족에게 우선 통보되었다. 10돈이명 중 8명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고령층으로 시설과 계약된 장례식장 경유 후 화장된 것으로 서류상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DNA 대조로 3명의 일치가 확인되면서 유족이 받아 보관 중이던 유골과 실제 친자 DNA가 불일치인 사례가 드러났다. 유족은 분향과 안치까지 마쳤다고 진술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유골을 바꿨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허위 화장, 유골 대체, 사후 불법 보관의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이동했다. 신진 메모리얼의 영업 담당 직원 A씨는 비공개 진술에서 경영상 압박이 심했고 일부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사망 처리 건들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연고는 법적으로 지정 관리 체계를 따라야 하며 자의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의 진술은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개인 일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유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망 설명만으로는 52구라는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 휴게소에서 목격된 흰색 승합차의 운전자는 별개의 사건으로 체포된 자동차 번호판 위조 일당의 휴대폰에서 포착된 단체 채팅방에 등장했다. 채팅방에는 오늘 회차 2대 밤 11시 17번 국도 근처 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시간과 위치는 사건 탑차의 이동과 일치했다. 경찰은 채팅방 참여자 중 강모 팀장이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장례업계와 관련 있는지 확인했다. 여러 증언은 강 팀장이 지역 장례식장 간 비공식 이송 업무를 조율하던 브로커였다고 진술했다. 파트 10수 사건 이후 제보가 속속 모였다. 한 견인차 기사는 국도변에서 비상등 켠 탑차를 자주 봤다. 보통 전화가 오면 가지만 이 차량은 늘 누군가 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갔다. 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여수 수산시장 인근에서 동일 탑차를 봤다고 했고 당시 차량에서 약품과 오래된 고무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가 났다고 표현했다. 제보 영상에서는 작업복 위에 방수 앞치마를 걸친 남성 둘이 탑차 뒷문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취재진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쟤는 제가 아닙니다. 공사장 쟤를 섞거나 가짜 유골함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돌려 쓰는 시신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본인의 신변을 우려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메일에는 바이오 교육연합 명의의 교육 일정표 캡처와 함께 호텔 연회장에서 펼쳐진 보존 처치 실습 안내문이 첨부돼 있었다. 안내문에는 모형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진 속 박스의 표기에는 Handle with care, specimen 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는 반서일 수 있으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원본 파일 확보와 메타데이터 검증을 병행했다. 국과수의 추가 감정에서는 시신 일부의 혈중 및 조직 내에서 비전형적 방부액 조성비가 반복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교육 목적 장기 보관을 위한 커스텀 혼합액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시신백 섬유에서 한중 베트남 제조 라벨의 혼재가 확인됐다. 이 라벨 혼재는 국내 단일 공급망 외 다중 조달 루트를 암시하며 탑차와 항만, 창고, 장매식장 간 이동 네트워크가 더 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파트 17그 금융 추적이 본격화됐다. 신진 메모리얼의 계좌에는 장매비와 별개로 소액의 교육용 기자재 대여료가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입금자 중에는 바이오 교육 연합과 연계된 세미나 운영 대행사가 있었다. 금액은 건당 9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장소 임차료로 보기에는 작고 단순 기자재 대여료로 보기에는 많았다. 같은 시기 하늘 콜드체인으로부터 소액 송금이 왕복으로 오간 기록도 포착됐다. 이 돈 흐름은 세 단체가 느슨하지만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장례식장 종사자, 요양시설 관계자, 화장장 관리자, 물류기사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름 2개가 나왔다. 최 이사와 강 팀장. 최 이사는 계약과 돈을, 강 팀장은 현장을 관리했다는 요지다. 몇몇은 최 이사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금 시점이나 이송 일정이 바뀔 때마다 강 팀장의 연락이 왔다고 지문했다. 휴대폰 기지국 분석으로 두 사람이 동일 시간대 동일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3차례 포착되었다. 가장 민감한 질문은 50이라는 숫자였다. 수사팀은 전체 운영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부 문건에 남겼다. 압수한 창고에서 나온 금속 레일 조각에는 SL1, SL2 같은 표기가 연필로 적혀 있었고 이는 슬롯 번호로 해석됐다. 차량 내부 슬롯 번호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면서 차량, 창고, 현장 간에 코드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부상했다. 코드맵이 완성된다면 누락된 회차도 드러날 수 있다. 파틀 시간은 흐르고 유가족의 고통은 기록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감정적 진술을 자제하고 검증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추적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기록의 공백, 화장장 전산의 수동 입력 급증, 페이퍼 퍼 컴퍼니 물류망, 그리고 교육단체의 자금 흐름. 이 고리들의 접점에 최 이사와 강 팀장이 반복 등장한다. 수사팀은 두 인물의 통신사실 조회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사건의 민감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제작진은 더 많은 제보와 공문서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공식 기록과 현장의 괴리가 더 선명해진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취재를 지속할 동력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며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추가 단서를 알고 계시다면 공식 제보 창구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파트 9. 광역수사대는 순천 외곽창고, 여수 폐창고, 광주 소형 사무실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순천 창고에서는 산업용 냉장 컨테이너 2기가 발견되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지만 바닥 배수로에서 유기물 성분과 방부액 혼합물이 검출됐다. 작은 철제 캐비닛에서는 입출 회차표로 보이는 수기장부가 나왔다. 장부의 날짜는
사건 발생 3일 전에서 끊겨 있었다. 여수 폐창고에서는 휴대용 화학약품 테스트 키트와 라벨 프린터가 수거됐다. 라벨 프린터 메모리에는 스페시멘, 트레이닝, 컨트롤 같은 명칭과 한글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다. 광주 사무실에서는 프린터 토너와 영수증 롤이 가득한 방이 발견됐다. 영수증은 장례식장 결제 내역과 유사한 양식이었고 일부는 실제 장례식장 명과 유사하지만 다른 오탈자 변형 형태였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구체화됐다. 화장장 정보 시스템 납품업체 엔지니어는 추가 조사에서 야간의 관리자 권한 접속은 유지보수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누군가 내부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의 협조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졌다. 이 와중에 두구의 시신에서 외국 국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치과 치료 기록이 발견됐다. 국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동일 환자 기록이 즉시 나오지 않았고 인터폴 채널을 통해 주변국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가 요청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혹은 관광객 사망 후 미처리 사례가 조직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타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의 본질은 살인이 아니라 사후처우의 불법성과 조직적 은닉의 정황에 가깝다. 파트 친 유가족 중 일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증을 위해 DNA를 추가 채취했고 치과 기록, 인공관절, 정형외과 수술 기록 등 의무 기록 대조가 확대됐다. 경찰은 의료법상 비밀 유지 의무와 수사 협조 사이의 경계를 조율하며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범위를 넓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장례 화장 절차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안치, 이송, 화장 단계별 전자태그 도입, 화장로별 영상 기록 의무화, 유골함 봉인 개봉 이력의 블록체인 기록화 같은 개선안이 검토됐다. 이런 기술적 제안은 추후 입법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취재팀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서는 유골 샘플링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눈에 띄었다. 유골가루 일부를 따로 보관해 분쟁 발생 시 대조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의 점검 기록도 표본 점검에 머물렀다. 구조적 허점의 교정 없이는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다만 이는 개선 논의의 영역이지 현재 사건의 범죄 사실을 바로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파트 11 수사는 인물로 수렴했다. 강 팀장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광양의 지인 주소지에서 검거됐다.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회차, 슬롯, 컨테이너, 냉매, 키워드가 다수 검색됐다. 피의자는 현장 관리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배차와 인력 동원 정황이 포렌식 메시지에서 확인됐다. 최 이사로 알려진 인물은 자취를 감췄다. 다만 부산 강서구 정비소 CCTV에서 최 이사로 보이는 남성이 결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하자 설명을 구체적으로 묻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강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한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 무연고자 처리가 지연되면 물류팀이 회수해 임시 보관했고 이후 교육 제공처로 돌렸다고 한다.
화장장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화장장 전산 수동 입력 급증 시기와 그의 이동 경로가 겹쳤다. 그의 말은 사실과 일부 일치하나 핵심을 비켜가는 점이 많았다. 국과수 감정에서 장기 적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의 목적이 장기 거래가 아닌 사후 보관, 교육 제공, 허위 화장 서류의 삼각 구조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수사팀은 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바이오 교육연합의 회계 책임자와 하늘 콜드체인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사이에는 호텔 연회장, 이동식 냉동장비 렌탈, 라벨 프린터 소모품 구매라는 공통 결제 항목이 반복됐다. 이는 새 조직이 이벤트, 물류, 현장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조직적 공모를 입증하려면 통신, 지시, 이익 배분의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파트 12. 사건 발생 5개월째 공식 발표가 있었다. 52구 중 38구는 신원이 확인되었고 14구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확인된 38구 중 31구는 요양시설 병원 사망자였으며 서류상 화장 완료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였다. 경찰은 사체 은닉,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기록 위조 등 혐의로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최 이사는 지명수배 상태다. 강 팀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시체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화장 절차 전자태그 의무화, 화장로 영상기록 상시 보존, 유골봉인 시 유가족 2인 이상 동석 원칙, 장례식장, 화장장, 요양시설 간 데이터 연동 강화, 그리고 무연고자 처리 과정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업계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호소했지만 공신력 회복 없이는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다. 14구의 출처, 누락된 회차의 존재 여부, 항만 라인의 깊이,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최종 수익 귀속처. 수사 기록은 결론 대신 과제를 남겼다. 공식 기록에 근거하면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사후 절차의 조직적 왜곡 사건에 가깝다. 그러나 그 왜곡의 결과는 생전의 존엄과 사후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는 단정 대신 검증을, 분노 대신 기록을 남긴다. 추가 제보와 공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본 영상은 취재 기반의 재구성으로 등장인물과 단체명은 가명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맥락과 절차적 사실에 집중했다. 본 사건 관련 추가 정보가 있으신 분은 공식 제보 채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